요즘 뉴스에 미국-이란 전쟁이 나오죠? 휴전 협상, 종전 기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 방산주 끝났겠네. 근데 이상합니다. 전쟁이 끝난다는데 방산주가 안 빠져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방산주를 왜 지금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기 수요가 줄어야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란 전쟁을 보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아, 우리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유럽 국가들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지난 75년 동안 나토라는 우산 아래서 미국이 다 지켜줬습니다. 덕분에 국방비 쓸 돈은 복지에 쓰고 다른 산업에 투자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지켜줬는데 너넨 돈도 제대로 안 냈잖아. 나토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이제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수십 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건드려도 된다는 룰을 미국 스스로 선언한 겁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만들어진 이상 애매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무조건 방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방산주는 전쟁이 끝나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007년 한국 방산 수출은 10억 달러로 동네 슈퍼마켓 수준이었습니다. 2026년 전망치는 무려 377억 달러입니다. 19년 만에 37배가 된 거예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방산 413% 성장, 자동차 93%, 반도체 77%, 선박 60%. 방산 성장률이 다른 주력 산업의 5배에서 7배입니다. 다른 산업이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갈 때 방산은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세계 무기 수출 순위도 달라졌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 기준 한국 점유율은 0.9%, 세계 15위권이었는데 2021년에서 2025년 기준으로 세계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1위 미국 42%, 2위 프랑스 10%, 3위 이스라엘 7.8%, 그리고 바로 다음이 한국 6%입니다. 4위라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누구를 밀어냈느냐인데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21%에서 5.8%로 폭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기를 받던 국가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했고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도 무기를 팔고 프랑스도 파는데 왜 한국을 찾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격. 미국 무기는 비쌉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 한 발에 60억 원인데 천궁은 약 10억 원입니다. 굳이 고도가 높은 곳에 요격이 필요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패트리어트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능.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번 전쟁에서 실전으로 증명됐습니다. 천궁 방공 미사일의 요격률이 95%를 넘겼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납기.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독일 레오파르트2라는 전차는 주문하고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유럽은 느려요. 생산시설이 낙후됐고 숙련 기술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납기를 맞춰요. 왜 그럴 수 있냐? 한국은 1953년 이후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에요. 75년 동안 전시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포탄도 총알도 전차도 항상 만들어왔어요. 그 노하우가 지금 경쟁력이 된 겁니다. 여기에 정비 능력까지 더해져요. 한국은 전차를 10년마다 완전 분해해서 처음 조립전 상태로 재정비합니다. 불량 부품은 자체 제작도 하고요. 이 정비 노하우까지 수출 패키지로 묶이면 한 번 팔아서 20년 이상 애프터 서비스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025년 매출은 26조 6천억 원, 1년 만에 137%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 3조 345억 원,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 1조 8천억 원보다 1.7배 많습니다. 영업이익률 11.4%, 포스코 2.6%, LG화학 2.6%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철강왕보다 무기왕이 더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현대로템은 2025년 영업이익 1조 56억 원, 전년 대비 120% 성장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방산 빅4를 합산하면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이 7조 원을 넘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수출 비중이 2025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내수 산업이 완전한 수출 산업으로 체질이 바뀐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 수주잔고 120조 원 돌파. 이미 계약이 체결된 미래 매출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확신이 없다면 방산 ETF부터 코덱스 방산 탑10 ETF 같은 상품으로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종목 고르는 게 어렵다면 이게 답이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의 대장주입니다. K9 자주포가 핵심이고 최근 핀란드에 1조 원 규모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중남미 시장도 노리고 있어요. PER이 20배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K9 자주포는 트레이딩보다 길게 보는 종목입니다. 수주뉴스 하나에 기본 수천억 단위로 붙습니다. 현대 로템, 페루, 이라크, 루마니아 수주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차트에서 부담이 없어요. 대장주가 신고가 영역에 있을 때 아직 신고가를 못 찍은 종목을 보는 게 유리합니다. 본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에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 천국 미사일의 핵심입니다. 실전 요격률 95% 이상 증명, 패트리어트 대비 6분의 1 가격, 아랍 국가들이 줄 서 있습니다. PER이 많이 올라왔으니 조정 나올 때 접근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적합합니다. 한국항공우주, KF21이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 가벼워질 수 있는 차트 구조입니다. 미국 훈련기 수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중장기로 지켜볼 종목입니다. 수주 잔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기 실적보다 수주 잔고의 증감이 더 중요합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면 실적은 뒤따라옵니다. 리스크도 있어요. 유럽이 3년에서 5년 뒤 자체 생산을 늘리면 한국의 독점 구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아프리카 동남아 시장을 파고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방산주는 수주잔고 120조 원은 신규 계약 없이도 수년치 매출을 보장하고 종전이 된다고 해서 이미 사인한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각 국가의 무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 번 방공망 구축을 결정한 나라가 중간에 멈추지는 않아요. 이제 방산은 테마주가 아닙니다. 전쟁 뉴스에 반짝 오르는 테마주였다면 휴전 뉴스에 빠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빠져요. 이제는 성장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방산주가 전쟁이 끝나도 오른 이유 3개예요. 전쟁이 끝나도 각국의 재무장은 멈추지 않고 수주잔고 120조 원, 미래 매출은 이미 확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산은 테마주가 아니라 수출 성장주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방산이 없다면 관심 종목에 등록하시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쏠쏠한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